이제 우리가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래가 줄어드는 얼음땡 시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나오셨을 네. 때 예상을 했고 네네네. 제네시스 박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수의 네네네. 몇 분을 제외하고 네네네. 시장에서 몇몇 분을 제외하고 다수의 네네. 선생님들은 네. 이거 우리가 경험해본 게임이다. 네. 얼음 이 게임을 난 해봤어요. 막 그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네. 지금. 뭐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시장을 감히 예측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쵸? 네. 뭐 이제 큰 방향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5월인데 오늘 날씨 굉장히 좋던데 앞으로 2, 3개월 동안 더워질까요? 추워질까요? 더워지죠. 이건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중간에 뭐 6월 5일 날 뭐 갑자기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굳이 이 상황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명의 일주일 남았습니다. 운명의 일주일. 그래서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서 넘겨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약정서 신청만 하면 신청만 됩니다.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면 끝나지만 끝이에요. 네.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집을 취득한다는 거는 네네. 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중도금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쳐야 되는데 네. 원칙상 잔금일인데 정부가 이제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쓰면 된다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약정서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약정서를 내야 돼요. 그게 한 3주 정도 잡아먹거든요. 구청에다가. 네. 네. 그래서 그 3주 잡아먹는 약정서 신청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과 배제하중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들어온 날짜 기준.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약정서 신청을 하고 보통 하루 이틀 지나서 계약서 쓸 거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거하고 상관없이 매도 잔금은 무조건 9월 9일. 강남, 상구하고 용산 그리고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11월 9일. 그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9 비둘기. 비둘기로 외우세요. 예. 그래서 9월 9일 넘어가면 뭐 백날 약정서 신청을 하든 뭐 뭘 하더라도 잘못하면 중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약정서 넣었는데 혹여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예측합니다. 지금 정부 특히 대통령의 기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라. 팔 수 있는 사람 팔게 해라 라는데 예를 들어서 A구청 담당 직원이 그 뜻을 거스르고 이거 허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나올까요? 쉽진 않겠죠. 쉽지 않죠. 이제 명백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당연히 허가가 안 나오겠지만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내가 매수자라든지 매도자라든지 조금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다. 이때 넣어 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리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조건 집을 다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집이 한 채 있어요. 네. 근데 서울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 부산 집을 팔 이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서울에 발령받아서 여기에 집이 필요한 거지 종전주택을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세법상으로는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무지가 너무 멀다. 그런 경우에 내가 하나 더 사고 싶은데 토지가 보통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넣으면 난다. 제가 봤을 때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제가 양도세 봤을 때- 중과는 이제 취득세 중과는 해야 되지만. 취득세 중과도 뭐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 그냥 8% 9%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차라리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좀 움직여 너무 보시는 게 복잡하죠. 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 아프니까 아유 그냥 일단 기다려 보지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월 9일 지나면 얼음땡 될 거예요. 네. 이 저도 2월경부터 그때 이제 말씀해 네네. 주셨던 게 작년에 저희 출연하시면서 맞아요. 이거 아마 연장 안 시켜줄 것 같은데 네네. 파실 분들은 머리 아프니까 연말에 미리미리. 비싼 가격이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제값에. 있을 때 파세요라고 그때 분명히 네. 이 요령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사람은 그때 못 팝니다. 네. 선생님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주식도 그래요. 네, 고점에 맞아요. 올라가고 있을 때 팔으라 네. 그러면은 더 갈 것 더 갈 것 같잖아요. 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절대 안 팝니다. 그리고 네. 내려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안 팝니다. 네. 한참 내려간 다음에 팔아달라 그럽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보면서 저도 그래프 보면서 많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네. 저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 번 내려갈 때까지는 믿음의 영역, 네. 두 번 내려갈 때까지는 그래도 기다림의 영역, 세 번 내려가면 팔아주세요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몰려와. 그렇죠. 잘 안 팔려요. 네.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다 받아줄 때였고 보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1, 2월에 한번
저 아는 곳에 가서 이제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네. 그때는 어느 정도 매수 매도가 맞아가지고 가격 맞아요. 조정도 좀 나왔어요. 네. 근데 3월 지나 4월에 가 보니까 네. 이미 물건이 없거나 안 팔아도 돼. 아 몰라 나 안 팔래. 그냥 아니면 말고 그렇죠. 약간 이런 물량들. 맞아요. 거의 네. 3월 중순 하순 정도에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물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한번 이 가격에 한번 사본다면 매수자가 나타나면 내가 팔게. 근데 그거 아니면 나 굳이 안 팔어. 굳이. 약간 이런 물건들. 물론 이제 변수는 또 있습니다. 뭐 아마 7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세제 개편안이 그때 나올 텐데 예상보다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네. 그거 이제 좀 이따 여쭤보고 네, 세제 네, 네. 개편안은 네. 전세가 네. 저도 물어봤어요. 네. 가갖고 전세 있냐고. 아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네네네. 강남 쪽은 그나마 좀 있는 네. 게 네. 강남은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있는 네. 거고 예. 뭐 저기 이걸 이제 받아줄 사람이 그래도 이제 강남 쪽은 있으니까. 비싸니까 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없던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일반적인 뭐 평범한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강북권에도 네. 뭐 3,000세대, 4,000세대 대단지 있죠. 있잖아요. 없어요 매물이. 한 개 있으면 많이 있는 거. 맞아요. 몸싸움 난다면서요? 그거 매물이 모르겠다고. 뭐 없고 가끔가다 제 거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보거든요. 네. 한번 심심하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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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예, 그래서 이제 만기 돌아올 때 이제 팔 계획인데 한 번씩은 생각을 하죠. 이걸 좀 이렇게 월세로 바꿀까? 바꿀까? 약간 이런 생각. 그걸로 세금 낼까? 어차피 세금 내야 되니까.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꽤 심각하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단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대단지라든지. 그 지역의 대장이라는 그렇죠. 게 참 그것도 웃겨. 말도 웃겨 대장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어쩔 사람 수 없어. 사람 심리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특정 연예인 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누가 인기가 많지? 뭐 박보검 씨라든지 차은우 씨라든지 보면은 누가 뭐 이렇게 이의를 달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를 보면 뭐 살기 편할 것 같고 역도 좋고. 가깝고 뭐 애 키우기도 편하면은 초등학교도 있고 다. 다 비슷해요. 사람 보는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먼저 쏠린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네. 그냥 이게 수요 공급으로 따져 보면은 네네네. 전세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전세가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네네. 말싸움 나는 거 아시죠? 어떤 거죠? 전세가 없어 그래갖고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은 네네. 뭔 소리야 전세가 왜 없어 없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집값이 그것 때문에 왜 올라가냐 네, 이렇게 시작이 되면 네, 네. 다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쉽게 말해서 서울 전체가 왜 이렇게 네네. 그 전세가 없고 전세 네네네. 불장이고 네네. 이게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됐으니까. 뭐 그전에도 물론 규제가 있었는데 결정타가 뭐였냐면 20년 8월에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집을 사는데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취득세가 1% 500만 원이 아니라 네. 12%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5,500만 원 차이면 어지간한 뭐 연봉입니다. 그렇죠. 못 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더 신규 취득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주택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21년, 22년도 이제 보유세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면 이거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채에서는 2채로 줄어요. 그러면 내가 벌써 거기서 이제 전월세 물건이 하나 사라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 그 전월세 물건이 하나 사라지고 매수로 가고 이게 퉁치는 건데 왜 그럼 전세가 올라가냐 수요가 늘어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평면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있죠. 시간 순서대로 봐야 돼요. 매년 수요가 필요합니다. 매년 수요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당연하죠. 갱신하는 전세 수요가 당연하죠. 있는데 그 수요가 없어지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 네. 하루 이틀 할 거냐고요. 그렇죠.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신규 수요가 4만 6천 정도 5만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뭐 장특공 폐지라든지 네.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불난집은 이제 기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주택인 사람이 2주택 아니면 1주택으로 내려가죠. 예. 그럼 벌써 전월세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1주택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나마 아니 그래 나는 내가 좀 월세 내가 한 100만 원짜리 살고 내 집은 월세 한 300 주고 거기서 200 남으니까 이걸로 좀 살지 뭐. 네, 그런 사람 이런 있어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갈 분위기가 보니까 그래? 내 그럼 거 내가 그냥 들어가지 뭐.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오류예요. 뭐 지금 당장 보면 쌤쌤인 것 같은데 내년 되면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좀 학군지에서 유명한 대치나 목동이라 이런 곳에 전세나 월세로 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컨대 많은 전셋값이 그쵸. 싸잖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애들 다 키우고 학군 수요 필요 없는 집주인이 들어와 버려요. 아,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 당신 나가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학군이 필요가 없어요. 또 오래된 집에 사니까 녹물 나오고 싫단 말이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또 괜히 이 사람이 집중이 들어오니까 밀려나는 거잖아요. 서로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누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결국에는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임대를 빠르게 이렇게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국회에 나가서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신 거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리미엄 원룸, 뭐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 이거는 사실 원하는 그런 주택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수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3인, 확실하잖아요. 3인 가족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맨날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뭐 고성방가 나오는 그런 상업지구 근처에 애 키우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니즈가 안 맞아서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좀 예상해 봅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가격을 집값을 올리는 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살고 그렇죠. 있는데 전세를 내가 살려고 갔더니 전세도 없고 네. 7억 달라고 그러고 6억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 돈에다가 내가 돈 보태갖고 집을 사지 뭐 그러면서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가 한 2억 정도가 올랐다. 그럼 보증금 1억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보통 35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월세로 산사하면 월세로 바꿔버리면 네네네. 그럼 내가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갑자기 80만 원 정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80만 원 계산해 보는 거죠. 야, 그럼 이 돈이면 내가 차라리 조금만 더 보태서 아니면 그 비슷한 금액으로 담보대출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담돼갖고 집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롱 포지션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이제 내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성이 또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뭐 4에서 5년 정도 가져갈 건데 중간에 뭐 조정 상관없이 그냥 내 가족들하고 편하게 지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선택을 미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외곽이라도 내가 대출 받아서 사버리는 거고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은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니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6억 대출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죠. 그렇죠? 빨리 그래서 이제 사버리는 이렇게 거죠. 사버리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복합적이라서 오히려 지금 15억 이하 주택이 시장이 매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8억짜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없습니다. 이제 이제 그 정도가 지금 딱 네네네. 그냥 신혼부부들이나 내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서 그래요. 부동산 말 그대로 뭐 희소성이잖아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 게임인 거죠. 예.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게 한 3개가 있어. 이걸 누가 먼저 내가 잡느냐. 약간 네. 이 게임인 거죠. 어렵다. 그리고 네. 저는 진짜 좀 기시감이 좀 드는 거는 네네. 8억짜리 집이 없어지는 건 누군가 8억짜리를 열심히 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6억짜리를 8억으로 밀어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네네네. 시작할 때 결혼할 때 그 돈 모으려면 와. 엄청 힘들어요. 저는 첫 집이 3억 3,500짜리였어요. 저는 아직도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2억 조금 넘어가는 내였는데 그것도 네. 감지덕지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억 3,500짜리 했을 때 대출 2억 6천을 받았어요. 다들 네. 아니 왜 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뭐 저는 정말 뭐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집값 오를까네 내릴까네 전 1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 애 피덩이 주거 애 안정. 얘랑 좀 좋은 데 살고 싶다. 그때 빌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 너무 짜증 나는 거야. 난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사실 투자의 개념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게 보이기가 좀 네네. 다르잖아요. 예. 네네네. 그래갖고 그렇죠. 그때는 막 집값이 네네네. 폭등하던 시기는 또 네. 한 번 지나갔을 때였으니까. 2014년에 내 집 마련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집문서라고 하죠. 등기 권리증. 이걸 딱 봤는데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15,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죠. 네. 저도 15년도에 처음 집을 네네. 샀는데 네. 이게 조그만한 그런 거긴 한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냥 딱, 네. 이거 우리 집이야. 네. 어떻게 돼도 여기 가서 살면 돼. 그때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직장 동료한테 다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라고. 근데 다 나를 약간 이상한 사람, 경멸했죠. 이상한 사람 취급. 저 집을 어. 그때 15년도에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니까 네. 차 샀을 때 보통 친구들끼리 그 돈이면 그 차 예, 왜 사 예, 약간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약간 바보 취급을 좀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지. 저 주식 좋은 장, 이 지금 같은 좋은 장에서 야 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안 오르니까 팔아라 수익 실현해라 하면 이제 사람들 표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나쁜 자식이 약간 이런 표정, 약간 이럴 거야 아마. 네. 근데 뭐 예시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변수가 나오는 게 5월 9일 날 세제 네네. 개편이 일단 일어나는 거는 확정. 네. 그건 확정. 그리고 그거는 5월 9일 이전이지만 거의 뭐 그거는 효과가 끝이 났다라고 그렇죠.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장특공제를 좀 네. 축소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장특공제를 좀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부터 좀 볼까요? 이게 어려워요. 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렵다. 그게 헷갈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다. 이게 장특공이 무슨 말이냐면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줄임말이에요. 네, 이게 장기 보유 오래 가고 있으면 특별히 음. 공제 빼주겠다. 해주겠다. 뭘 빼주냐? 세금을. 세금을 빼주는데 정확하게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은 차감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두 가지냐? 하나는 표 1이라고 하고 하나는 표 2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모난 그 표 있잖아요. 표 1에 대한 장특공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 상가, 주택 1년에 2%, 네. 최대 30%, 즉 15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30%를 차감을 해줘요. 네. 그래서 1억 올랐다 그럼 30% 3천만 원 빼주고 7천부터. 7천에 대해서 이제 세금 매기겠다는 거죠. 음. 왜 그러냐? 이건 우리가 이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있죠. 우리가 연봉 이상 3%를 했는데 물가 상승이 5%다. 그러면 마이너스 2%죠. 줄어든 거지. 그거 이제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보통 장기 보유하니까 또 단타 치면 투기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법여권에서 13분께서 이걸 발의하셨는데 4월 27일 날 만약에 이걸 없애면 대통령이 말한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건 오케이. 어떤 대통령의 취지와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 상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상가 조그만 거 갖고 있는데 1층에 메가커피 같은 컴포즈 커피 같은 걸 세를 줬어요. 거기 한 3평, 4평 되게 작잖아요. 네. 이걸 한 20년을 갖고 있었어. 물가 상승에 다 이거 올라갔어. 장특공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끝나고 나서 내가 들어가 취침을 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가는 생각 못 했네. 그러니까 토지 상가는 원래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표 1 장특공에 적용되는 부동산이 토지, 상가, 주택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부동산으로 섞여 있어요. 그걸 감안을 하셨어요. 발의문 읽어보면 그냥 단순히 보유만 했다고 해서 장특공 받는 거 투기 수요라는 거죠. 저는 이거 토지는 어떻게? 저는 내가 이거 이해 토지에 못해요. 올라가서 자야 되나? 저는 이거 이해 못해요. 좀 네. 동의할 수 없어요. 토지는 실사용이면 네. 내가 그럼 그 토지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용도가 있잖아요. 토지도 그럼요. 전이 있고 뭐가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운막 지으면 그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농사를 이거는 지어야 좀 되는데. 뭐랄까 좀 다소 극단적이다. 그리고 좀 대통령의 취지를 좀 곡해한 게 아니냐.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현행에서 예 말씀하세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 이제 한 절반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정확하게 3분의 1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길다고. 자, 이게 표 1 장특공. 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면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두 그렇죠. 번째, 표 2 장특공. 이거는 뭐냐면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데 비과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네. 비과세도 양도가가 12억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한 15억에 팔았어. 20억에 팔았어. 양도 차익이 아닙니다. 양도가입니다. 양도가. 그런 경우에 10년 거주를 하면 80% 장기부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현재도 10년 거주해야 80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보유 40, 거주 40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유 40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만 2년씩에서 1년에 8%씩 하겠다. 그렇지만 장기부 특별공제는 무조건 3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나오고 있네요. 여기 표가 나오죠. 네. 그래서 현행 제도는 보유 거주기간 합산해서 80이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인데 이게 이제 좀 오해하기 좋게 돼 있는데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40은 무조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단순 10년 보유하면 저 40 절대 못 받습니다. 이게 거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 저 표 2 장특공 40을 못 받기 때문에 단순 보유하면 아까 우리 표 1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2%짜리 있죠? 네. 20밖에 못 받아요. 아. 자, 근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필요한 것도 있는데 굳이 피해자를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어요. 네.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은 가능하고 네. 2년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아까 표2 장특공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0년 보유에 4% 40, 음. 2년 거주에 8% 8, 그래서 48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0년 보유, 2년 거주니까 거주 기간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은 가능해. 3년도 안 하면 장특공 아예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2년 거주했어. 그럼 1년에 예. 8%, 2년이니까 16%. 음. 그러니까 48짜리가 16으로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러면은 10억을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다. 그러면은 네, 단순 계산했을 때 한 2배 가까이 될 겁니다. 2배가 넘게 아마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방송 들으시는 분 한 절반 이상은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죠? 해당되나? 그러니까 의외로 네.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10년 가지고 내가 1주택자인데 10년 거주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상관없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난 80 받아요. 예. 맞죠? 근데 내가 10년 보유했는데 뭐 거주를 한 3, 4년밖에 안 했어. 그러면 나머지 채워야지 내가 다 받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3주택이었는데 다 팔고 1주택 남았어. 근데 거주를 4년밖에 안 했어. 근데 이것도 없애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프로가.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팔아버리던지. 아니면 팔든지. 둘 중에 하나. 어. 근데 파는 근데 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네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만약에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양도일 이후부터 적용전으로 나올 거예요. 즉 예전에 내가 취득했을 때 규제가 없을 때 취득했다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까지 양도일 이후,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 20년에 이렇게 바뀌었거든. 우리는 그걸 다 해봤다니까. 자, 그러면은 예. 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래 지금이라도 이거 받으려면 지금 팔어 이건데 시장은 또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들어갈게요. 그럼 거기는 임차인도 황당하고 임대인도 황당한 거죠. 굳이 안 살아도 되는데 여기서. 예. 맞죠? 그럼 임차인이 주변 매수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죠. 예. 그럼 외곽으로 밀려나겠죠. 네. 근데 외곽 밀려나다가 보니까 내 전세할까 월세할까 매수할까 하다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다 더 밀려나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들이 가격이 촘촘하게 이제 쌓아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는 모든 자산 시장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영원한 상승되기 전에 분명히 하락되기 전에 분명히 거품이 낍니다. 이건 부동산 주식에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저는 거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요. 왜? 어차피 대출이 6억, 4억, 2억밖에 안 나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5억짜리 고가 주택이 차라리 6억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2억밖에 안 나오죠. 그 밑에가 6억, 4억이나 나오죠. 엄청 탄탄해요. 연끌을 해도 굉장히 탄탄한 수요예요. 나머지 다 자기 돈으로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정말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라든가 외부 충격이 오면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안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탄탄해요.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게 정확한 게 감내 네. 가능한 정도의 당연하죠. 최대치를 지금 어.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예. 대출을 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김치찌개 집에 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이모님이 그냥 설렁설렁 담아줬어요.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네. 어떤 이모님은 고봉으로 담아줘요. 엄청 견고해요 이거. 안 꺼져요 배가.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네. 후배들도 이제 연끌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6억 연끌을 했더라고요, 진짜로. 네, 네. 봤어요. 이거. 야, 6억이 만만치 않다 너. 이거 제가 네, 네. 시뮬레이션 돌려 거의 한 달에 300 나가요. 300 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갖고 야, 너 맞벌인데 한 명 월급이 거의 다 나가는데 한 명이 애기 낳아가지고 지금 휴직해야 되면 너 힘들 수도 있다. 네. 이거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된다. 아니면 네. 다른 방법, 형 내가 부업을 하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쿠팡 뛰든지 뭐. 아니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네. 어쨌든 얘들도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친구 사례를 하나 네. 친구야 미안하다. 어. 맨날 나와서 미안하다. 이 친구가 이제 그 8억대 대출 없는 집이 하나 있는데 2019년부터 제가 이제 아리팍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갭 끼고 새 끼고 안 하다가 이제 결국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네. 26년도에 돼서. 근데 이 친구가 작년 말에 만났을 때는 이제 그 집을 팔고 안양 옆에 이제 일기 신도시 평촌. 예. 이제 물론 이제 같은 안양시지만 또 이제 평촌에 계신 분들은 평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학군지가 좀 좋으니까. 네. 그래서 평촌에 한 13억대를 알아봤어요, 이 친구가. 음.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 금융권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주식도 잘하는 친구예요. 가지고 이번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바라보는 집이 얼마짜리 보는지 아세요? 얼마? 과천 25억짜리 보고 있어요. 아, 제가 말했거든요. 너 이거 13억짜리 좋은데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때 한 번 더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다. 그러면 너 여기서 한 번 산 다음에 4, 5년 후에 50대 중반에 이거 갈아타는 거 부담될 거다. 그냥 지금 끝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배당주를 하든 뭐 너 주식 해가지고 많이 벌었으니까 되게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 이거 현금으로 만들어. 지금 끝내.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12억에 갈아타려고 했던 과천 그 집을 못 갈아탔거든요. 5천만 원 차이로. 네. 그게 20억이에요 지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제 단지가 말해버렸네. 거기 있어요. 아무튼 네. 대장지요. 너 이거 차라리 이거 해 그냥. 아니면 분당의 재건축에 40평대가 20억 초반에 나온 것도 있어. 너 네네. 몸택하려면 이거 하든지. 어. 너무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가 달라 이 친구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보다 현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게다가 거기에 이번에 장으로 한번 쫙 올랐거든요. 자기가 10년 넘게 주식 투자했는데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이래요? 9년 동안 오른 수익이 최근 1년으로 다 비슷하대요. 어우, 부럽다. 예. 네. 최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버리는 건데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아까 저는 빌라 살다가 우리 핏덩어리 신생아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첫째 애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그래요. 학군지. 부모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나온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엔. 예. 너무 좀 극단적이고 토지상가 생각도 못했잖아 우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런 식의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개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갑자기 뭐 10만 원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생수 한 병인데 한 1,000원 정도에 파는 건데. 근데 10만 원 한번 지른 다음에 그럼 제가 10,000원 깎아드릴게요. 90% 할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개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이 좀 변형이 돼서 7월 세제 개편에 녹아들 것 같다. 기출 변형 나올 거라는 분명히 얘기가 나온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변형의 변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여론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장특공제가 그냥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네네네. 폐지가 되면 네네. 11억짜리 주택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물론 이제 양도 차익에 따라 차이에 달라요. 따라 좀 다르지. 예를 들어서 한 8억에 사는데 11억이에요. 3억 양도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3억이니까 세금이 보통 1억 정도 나오는 단독 명의했을 때, 근데 이거 장토공 없애버리잖아요. 거의 한 2억 가까이 나와요. 최소 5천 이상 올라요.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그 효과는 더 커져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래서 뭐 27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 아니면 27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 그러고 나오면 그 전에 팔려는 사람 나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팔까요?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80을 받고 있어. 근데 나는 개정돼도 변화 없어.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지. 맞죠? 자, 근데 내가 좀 애매해. 한 40 정도 받아. 장특공을. 근데 내가 좀 자금이 돼. 그럼 이때 한번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고 옆단지 사면 돼요. 이걸 이제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주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맞죠?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좀 뭐가 있냐면은 취득세라든지 별의명이 좀 더 예. 들어가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이게 유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올 거고요. 이제 막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죠. 와이낫이지. Why not? 뭐 예. 나 I don't care. 살 건데, 우리하고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장특공은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게 또 뉴 노멀로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제 에브리바디 장특공 20% 40% 아니면은 뭐 거주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걸 임대 줄 필요가 없이 무조건 내가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세가 네. 없어지지. 매물이. 그쵸?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서울 중심지에 사는 사람은 실거주자만 있겠죠. 그럼 이제 뭐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알아요? 그 삼중벽으로 있는 거. 예. 거기에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주의 이전이 그렇죠. 되게 빡빡해질 그러면은 수 있다. 우리가 5월 10일부터도 얼음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 한번 이게 얘기해 되면 이제 더 얼음땡 되겠죠. 두 개가 그러니까 합쳐지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정책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누군가는 이제 이거를 또 잘 네.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는 이용하기가 어렵죠. 제일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임차인 그리고 그 임차인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들, 2030 세대들. 저는 이 친구들이 제일 좀 피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미래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피해 보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 다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금은 살짝은 모아놨는데 애매한 친구들이 집을 사지를 못해요 지금. 네, 맞아요. 애매해.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죠. 누구나 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아 이건 그거 해야지. 다주택자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하는 건 공감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오히려 시장에 좀 부작용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좀 제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그 저기 요즘에 보면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집을 살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네네. 팔려고 하는데 또 안 팔리기도 해요.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매수자가 별로 없어요. 매수자가 별로 없고 그 매수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월, 3월 달에 매도자가 팔 사람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증여할 사람 다 증여했고 그 말은 이게 항상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게 쌍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자도 이제 살 사람들 그때 다 샀다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그 남아 있는 매수자 중에서 그나마 좀 해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연령대가 좀 낮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중저가 이게 좀 낮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분들이 뭐 한 10억 내외에서 이렇게 좀 접근하지 갑자기 30억, 40억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좀 고가 주택을 갖고 계셨어요. 강남권에. 근데 거기 그걸 팔고 비과세를 받고 또 장토공 없앤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털고 더 이제 상급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호가를 5억 이상 내렸어요. 아. 호가를. 제가 이제 단지까지 말하면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밑에 매물이 좀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해 보신 분은 아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자기 순번이 안 온 거예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 먼저 소진돼야 되는데 그 자기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렸구나. 그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할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매수자들도 이제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팔 수 있는 전략 같은 거 있어요, 그럼? 팔 수 싸게 있는 거 파는 방법밖에 없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 일단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내가 확 떨어뜨리려면은 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이거를 팔고 나서 뭘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급전이 필요할 때.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아니 현금이 필요하면 팔아야죠.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팔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좋은 걸로 갈아탈 때. 그땐 저도 팝니다. 그때는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깔끔하게 싸게 팝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 확실하게 낮추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권을 봐야 돼요. 생활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셔세권이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셔틀버스 다니는 곳들 봐라. 이제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셔세권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편에 있는 용인 수지를 봅시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다 이렇게 좀 고가 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지에 있는데 수지에 있는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냐? 밑에 있는 광교나 동탄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동탄에 임차로 계신 분들이 수지에 매매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교 동탄 내놔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위에 보면 판교하고 분당 있잖아요. 판교 분당이 근데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밀려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에서 반경 3km, 5km 이렇게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딱 걸리는 도시들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지에 있는데 동탄에 전화를 해요. 부동산에. 그럼 거기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그렇게 뭔데 안 한다고.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 적극적인 사람이 나와요. 아우 해보겠다고. 예. 그럼 이 사람 나랑 뭐가 맞는 거예요. 이제 메모 따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60군데를 돌린 적 있어요. 전화를. 네. 네. 따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단독 중개거든요. 동동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속은 아니에요. 그쵸. 이게 세 개가 있는데 달라야 돼요. 뭐 갑자기 계약 얘기하고 있네. 어쨌든 그래서 단독 중개를 하면서 쫙 하면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되고 가격 1,000만 원 내리면 다 동시에 말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오래전에 판 집이 있어. 경기도 수도권에. 네. 가끔 연락 와요. 사장님 혹시 그 물건 남았어요? 3년 전에 팔았는데요. 근데 그만큼 그때 많이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급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설픈 부동산 책 보지 마시고 저기 집에 가면 이제 삼국지라든지 그런 역사서 그런 책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부동산이 뭐 왕도가 없잖아요. 그럼요. 많이 밟으면 사람의 팔고. 심리, 예. 심리를 그리고 공부해. 진짜 친한 선생님들 몇 분 알아두는 게 예. 천군만마죠. 그래서 예. 저는 요즘에 잠자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뭐 예전에는 이제 막 스마트폰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좀 디지털 디톡스 때문에 이제 어. 스마트폰 이제 치워버리고 그 책 봐요? 대망 알죠? 대망. 어. 도쿠가와 이에스. 아니 다시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안 보였던 것이 다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난세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참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어휴 좀 못 살죠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거기에 그 온갖 술수와 음모, 계략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네. 무서워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약간 좀 힘들지만 아셔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네. 일시적 2주택 나 어떻게 진짜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많진 않지만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 왜 그러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조건 자체가 일시적 2주택에 걸려 있다. 즉 내가 종전 주택이 있고 1년 지나서 신규 주택을 사고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제 3년 처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러신 분들은 종전주택 비과세도 받고 뭐 신규 주택이 조정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도 표하고 너무 해피하죠.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이 좀 지역을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네. 뭐 서울 외곽이다. 그리고 신규 주택이 서울 중심지다. 네. 그러면 투자 가치도 내가 서울 신축을 중심지를 네.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종전주택 파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종전주택이 서울 중심지에 있고 신규 주택이 외곽에 있다면 내가 중심지를 팔고 외곽을 지키면 나중에 다시 중심지를 못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두 개를 끌고 가시다가 아니면 양도세 중과가 무서우시면 차라리 신규 주택을 팔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 팔면 1주택 비과세 언제든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 다 비과세를 받으려다가 좋은 주택을 먼저 팔면 뭔가 스텝이 엉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른 친구인데 서울에 한 중급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비과세를 받고 뭉쳐서 좀 더 좋은 데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까 먼저 친구하고 좀 전략이 다르게 난 그렇게 몰빵하는 게 좀 싫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경기도에 비규제 지역에 하나 세를 끼고 사두겠다.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팔면 서울 비과세 되지 않냐. 네. 그리고 경기도도 비과세가 된다. 근데 굉장히 저는 염려스러워요. 물론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꼬일 텐데. 예, 스텝이 약간 좀 엉킬 것 것 같죠. 예, 근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그 가족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일단 그래 뭐 잘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너 마음 편한 대로 이제 투자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금융자산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한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워낙 장이 좋아서 수익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친구는 그래도 일단 부동산을 먼저 하고 다시 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 친구는 여전히 부동산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누가 맞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모르고 한 3, 4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을 모시면 안 돼요?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그분들 저기 예. 마스크 쓰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얼마나 네.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싹 그쵸. 다 그냥 실패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나름의 방식에서 이제 좀 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가 일시적 2주택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가 주택이 하나 있다. 근데 하나를 더 사서 일시적 2주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 마. 말리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7월 달 나온 거 보고 하셔라. 늦지 않는다. 예, 그거 보고 하셔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센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험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험한 거 하니까 파묘가 예, 생각나긴 그러니까 그거 의도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험한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일단은 기다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어쨌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시는 거는 안 좋다. 별로다. 좀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려도 돼요? 네네. 그 5월 9일까지 좀 어떻게 네네.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사고 말지. 뭐 사는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파는 사람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안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 무주택자인데 현금은 좀 있어요. 애매하긴 해. 네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알아보신 것처럼 보다 2배 이상 알아보시면 됩니다. 더 없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중에서 이제 딱 여러 군데 알아보시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몇 군데 딱 찍으시고 그 중에 원하는 곳 중에서 그 가격대에서 제일 좋은 단지만 가십시오. 지금은 힘 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가야지 부동산에서도 금매 나오면 먼저 연락 줍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네네네. 그 사장님들 돈 벌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물건들은 훨씬 더 오를 거다. 올파포 30평대 4년 후에 40억 예상합니다. 아, 진짜로요? 물론 이제 밑에 지금 욕이 달리는 게 느껴지는데 뭐 욕 한번 먹고 네 4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친구 돌려. 네. 알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한 달마다 매번 모시고 있는데 다음 달엔 또 좀 좋아졌다는 얘기 좀 듣고 네. 싶어요. 네, 저도 한번 좋은 소식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는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